네, 지난주에 있었던 머신러닝 3번 훈련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 열어주시고요. 음, 모두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열려 있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파일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임포트한 그 패키지나 임포트한 클래스 그리고 함수 이름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요. numpy, pandas, pyplot, seven. 그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때 사용하는 그 모듈들 임포트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사이클론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에서 클래스나 함수 이름들을 임포트를 했죠. 이렇게 임포트를 했는데 우리가 분류를 할 때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류를 할 수 있는 K-Neighbors Classifier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해 줄 수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를 계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 함수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컨퓨전 매트릭스, 분류 결과들을 어떤 정확도로, 어떤 정밀도로, 어떤 재현율로 분류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분류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와 컨퓨전 매트릭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임포트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었던 게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데이터셋은 fish라고 하는 CSV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 CSV 파일을 읽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시면 6개의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럼이 species. 이게 우리의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의 5가지 특성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게, 길이, 대각선 길이, 키와 두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진 분류 문제로 간단하게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진 분류 문제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하고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특성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도미는 길이도 굉장히 긴 편이고요. 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빙어는 길이도 작고요. 그다음에 무게도 적게 나가는 그런 종류들이어서 그 분류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브림과 스멜트, 도미와 빙어 2가지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특성, 독립변수는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을 보시면 물고기 한 마리의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들이죠. 여러 마리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있죠. 전체 물고기는 도미와 빙어만 생각했을 때 49마리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2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스피시스고요. 그래서 보시면 브림과 스멜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앞쪽에는 브림만 35마리, 그리고 뒤쪽에는 스멜트만 14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49마리 물고기들의 그 어, 특성이 아니라 타겟이죠. 타겟이 정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원하는 거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요. 일부 데이터를 띄워놓고서 머신러닝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그렇게 그 머신러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테스트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방법이 크게는 sequential sampling, 순차 추출,
랜덤 샘플링, 임의 추출, 그리고 계층별로 추출을 하는, 클래스별로 추출을 하는 층화 추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차 추출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샘플들이 랜덤하게 섞여져 있는 경우라면 위에서 70%, 앞에서 70%, 뒤쪽에서 30%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처럼 데이터들이 어떤 특정 조건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 앞에서 몇 퍼센트, 뒤쪽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해버리면 훈련될 때 한 가지 종류의 클래스만 훈련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순차 추출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보통은 임의 추출이나 그리고 층화 추출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임의 추출은 샘플들을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뭐 앞에서 70%, 뒤쪽에서 30% 이렇게 그냥 그 랜덤하게 섞기만 하는 그런 그 훈련셋 추출 방법이 임의 추출이고요. 층화 추출은 각 계층별로 비슷한 비율을, 같은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층화 추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보시면 브림과 도미와 그리고 빙어의 비율이 35마리 대 14마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7대 3 정도 비율이 될 거예요. 그러면 훈련셋에서도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7대 3 정도가 되도록 하고 테스트셋에서도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7대 3 정도로 되도록 비율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층화 추출입니다. 그래서 보통 분류를 하는 문제에서는 전체 데이터셋의 그 클래스 간의 비율을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류를 하실 때에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만 이용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메서드 하나를 가지고서 순차 추출도 할 수 있고 임의 추출도 할 수 있고 층화 추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중에서 셔플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셔플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데이터셋을 섞는다라는 뜻인데 기본값이 true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셔플을 false로 바꿔주게 되면 데이터셋을 섞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순차적으로 추출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셔플의 값을 바꿔주시면 순차 추출이 되고요. 셔플을 그대로 남겨준 상태에서 stratify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none으로 하게 되면 기본값이 none이에요. stratify none의 의미는 층화 추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럼 랜덤 샘플링이 되는 거죠. 만약에 stratify에 지금처럼 y라고 하는 배열을 주게 되면 y라고 하는 배열 안에는 도미와 브림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y라고 하는 배열에서 도미와 빙어의 비율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비율대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래티파이에 넌이 아닌 1차원 배열을 주게 되면 그게 층화 추출을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 사이즈는 테스트셋의 개수 혹은 비율, 그리고 트레인 사이즈는 훈련셋의 개수 또는 비율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한 거를 보시면은요, 변수 x를 즉 특성 배열이죠. 특성 배열 x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두 개로 나누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 y를 훈련 레이블과 타겟 레이블로 두 개로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한테 배열을 두 개를 주게 되면 리턴 값이 4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훈련셋의 개수를 35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테스트셋은 49 빼기 35니까 14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난수 시드를 설정하겠다는 얘기고, 셔플이 추르고 스트래티파이가 있기 때문에 층화 추출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진 그 훈련 셋과 테스트 셋,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의 모양들을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는 비율이 일정한지를 살펴본 거죠. Y에서 브림과 스멜트, 도미와 빙어의 비율, 그리고 훈련 셋에서의 도미와 빙어의 비율,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의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전부 다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건 산점도를 그린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로 훈련을 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훈련 셋을 몇 퍼센트의 정확도로 예측을 하는지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서는 몇 퍼센트의 정확도로 계산을 하는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비교를 해보면 훈련 셋은 굉장히 잘 맞추는데 테스트 셋은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흔하진 않지만 훈련 셋은 정확도가 90%밖에 안 되는데 테스트 셋은 100%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훈련 셋에서의 정확도가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보다 좋은 경우가 보통은 일반적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정확도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평가 지표에는 정확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라고 하는 네 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라고 하는 용어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제로 포지티브인 거를 포지티브라고 맞게 예측했으면 true positive. 실제로 포지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잘못 예측했으니까 false 네거티브. 실제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라고 예측했으면 false 포지티브. 실제로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라고 맞게 예측을 하면 true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정확도는 전체 개수 중에서 정답을 맞춘 게 정확도가 되는 거고요. 정밀도는 예측들 중에서 정확도가 몇 퍼센트냐. 예측들 중에서 정답이 몇 퍼센트냐. 이게 정밀도고요. 재현율은 실제 양성인 샘플들 중에서 정답이 몇 퍼센트냐. 그래서 실제 여기가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가 트루 포지티브가 되는 게 그게 재현율입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종합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 같은 정확도일 때 문제에 따라서 정밀도가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재현율이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분류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요.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그 예측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훈련된 모델에서 훈련셋의 예측값 그리고 테스트셋의 예측값을 찾아서 훈련셋에서의 그 분류 리포트를 출력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의 분류 리포트를 출력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세트는 너무 간단한 데이터여서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가 전부 다 100%가 나오는 거여서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 리포트가 말해주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훈련 세트에 지금 여기 파라미터를 보시면 훈련 레이블 그리고 훈련 셋의 예측값을 준 거죠. 어, 훈련 실제값과 그 다음에 예측값을 줘서
그 다음에 정확도와 같은 그런 평가 지표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훈련 세트 안에 도미는 25마리 그리고 빙어는 10마리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도미를 전부 다 정확도는 정확도 계산할 때 35마리 이용하겠죠. 어, 도미가 25마리, 빙어가 10마리가 있었으니까 전체 35마리. 35마리를 전부 다 100% 정확하게 맞췄다는 얘기고요. 도미를 도미라고 맞춘 것도 100%, 그 다음에 빙어를 빙어라고 맞춘 것도 100%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밑에서는 보시면 실제 값은 테스트 셋을 줬죠. 예측 값은 테스트 예측 값을 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 셋에서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느냐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테스트 셋에는 도미가 10마리가 있었고요. 빙어가 4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14마리. 그리고 14마리를 도미는 도미, 빙어는 빙어라고 전부 다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정확도가 100%. 그러면은 정밀도, 재현율도 전부 다 100%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혼동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컨퓨전 매트릭스. 컨퓨전 매트릭스도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값, 테스트 레이블과 테스트 예측값, 훈련 예측값, 테스트 예측값 이렇게 그 아규먼트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거 위쪽에서 제가 표로 그렸었던 이렇게 표로 그렸었던 요거죠. 요거예요. 여기에 숫자들을 쓴 거예요. 여기에 뭐 20마리, 0마리, 0마리, 그 다음에 15마리. 도미를 도미라고 예측한 게 20마리, 빙어를 빙어라고 예측한 게 15마리. 그리고 틀린 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2차원 배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동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도미 25마리를 도미라고 다 정확하게 예측했고 빙어라고 예측한 거는 없다는 뜻이고요. 빙어를 도미라고 예측한 거는 한 마리도 없고요. 빙어를 빙어라고 예측한 게 10마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테스트 셋과 테스트 레이블과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을 비교한 거죠. 실제 값과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서로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더니 실제로 도미인 거를 도미라고 예측한 게 10마리, 도미를 빙어라고 잘못 예측한 거는 한 마리도 없고, 그 다음에 빙어를 도미라고 잘못 예측한 게 0, 빙어를 빙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게 4마리. 그래서 정확도 100%고요. 정밀도, 그 다음에 재현율 전부 다 100%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만드는 거를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컨퓨전 매트릭스. 오늘은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시각화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외에 물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함수로 모든 거를 다 한눈에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각각 하나씩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accuracy score,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그리고 F1 scor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하나씩 계산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할 거고요. 가상의 물고기 한 마리를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150g, 25cm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물고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 파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점들은 훈련셋에 있는 35마리의 물고기들입니다. 훈련셋에 있는 35마리의 물고기들이고요. 이때 이 빨간색의 물고기를 뭐라고 예측할 것인가?
머신러닝 모델은 이 파란색 데이터들만 알고 있을 때, 종류를 알 수 없는 이 빨간색 물고기가 들어오면 뭐라고 예측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면, 어, 이쪽 위쪽에 있는 물고기들과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빨간색의 예측값을 찾아보시면, 스멜트, 빙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더 가깝다는 얘기죠.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요. 두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거리는 X좌표 사이의 차이와 Y좌표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이 빗변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 어, 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래서 요 두 점 간의 거리. 두 점 간의 거리. 그래서 여기 차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이가 중요한데,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이 점하고요. 이 점하고, 예를 들어서 요 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는 되게 가까운 거고, 여기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X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Y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Y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 보시면은요. 실제로는 25부터 뭐 기껏해야 한 33? 그러면은 한 대략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 높이를 보시면은요. 요 높이는 여기 한 108, 100, 150이었나요? 150g이었나?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높이 보세요. 여기 거의 한 칸이잖아요. 이거는 200이란 말이야. 200. 그러니까 그림상에서는 이게 되게 길어 보이고 여기는 짧아 보이지만 요거 그 비율대로 그려보면 사실은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거리는 두 점 간의 거리는요. 뭐랑 비슷할까요? 세로 길이랑 거의 비슷해요. 가로 길이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하고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요렇게 계산이 될 거잖아요. 여기가 되게 길어 보이지만 요거 대략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조금 넘겠네요. 근데 요 간격은 요 간격은 150 이상이 돼요. 그죠? 100, 뭐 180, 뭐 요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요것도 요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10, 여기는 거리가 150. 그럼 이 실제로 두 점 간의 거리는 이 X좌표 간의 거리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Y좌표의 거리만 거의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음. 그래서 실제로 그림상에서는 얘가 가까워 보이지만 거리를 계산해 보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이웃들을 찾아본 거죠. 훈련이 끝난 모델한테 이 빨간색 물고기하고 가까운 녀석들을 5개를 찾아주세요라고 했어요. 5개의 거리와 5개의 인덱스를 찾았죠. 자, 이 인덱스를 가지고서 가까운 물고기들을 찾아보면 그 물고기들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물고기는 돔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빙어고요. 다섯 번째 물고기가 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유 5개 중에서 세 개가 빙어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럼 다수결로 예측값은 빙어가 되겠죠. 요 밑에는 실제로 거리를 계산한 그런 내용들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특성은 단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그램 단위로
0에서부터 1000까지, 그리고 길이는 센티미터 단위로 0에서 50까지 값의 범위가 매우 크게 달라요. 특성들의 스케일이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특성들의 스케일이 너무 다르면 그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 거리를 계산할 때 물고기의 무게가 우리는 y축 좌표를 얘기해요. y좌표 간의 거리가 전체 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어, 물고기의 길이는 그러니까 즉 x좌표 간의 거리는 실제 거리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 그래서 두 개의 속성 중에서 하나만 거의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이 되어주고 있다. 네, 물고기의 길이는 거리 계산에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 길이를 학습하는 의미가 없어요. 물고기의 길이를 굳이 우리가 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KNN과 같은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모든 변수들의 특성들이 거리 계산에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특성들의 스케일을 일정하게, 비슷하게 변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 스케일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표준화와 정규화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표준화는 뭐예요? 변환된 값들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바꿔주는 게 어, 평균이 평균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값들을 변환하는 것을 표준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규화는 최소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1이 되도록 값들을 변환하는 것을 정규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공식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달러 안에다가 써주시면 그러면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표준화는 표준화는요. 어, 디프렉이라고 하는 거는 분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분자, 분모 순서로 써주시면 되고요. 뮤, 그 다음에 시그마. 어, 이렇게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디프렉 맞지 않나? 어, 요거는 그냥 그건데. 잠깐만요. 뭐, 뭐, 맞을 텐데. 뭐처럼 안 보이죠? 뭐처럼 안 보이죠? 아, 그냥, 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 데이터에서의 평균 값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원 데이터에서, 원 데이터에서 뭐가 필요해요? 표준 편차가 필요하죠. 그 두 개가 있어야 그 값들을 변환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달러를 두 개를 써봐. 두 개를 안 써도 될 텐데. 상관이 없죠. 이 디프렛 이거는 그거 맞고.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어, 얘를 들여쓰기 하지 말고요. 들여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들여쓰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꺽쇠기호로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수식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들여쓰기 어떻게 했느냐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이게 그 표준화를 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새로 변환된 값. 이게 새로 변환된 값이고요. 그리고 원래 값에서 평균을 빼주고 그것을 뭘로 나눠준다? 그것을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죠? 맞죠? 음. 이렇게 해서 바뀐 값들을 조사를 해보면,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0이 되고요.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어, 그런데, 음, 음. 그러면 우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평균을 어디서 찾고 표준 편차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마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기 전에 전체 데이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셋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변환하고 테스트셋도 변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먼저 나눈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먼저 나눴다는 얘기는 훈련셋에서만 평균을 찾고 훈련셋에서만 표준 편차를 찾는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건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실제로 진행하시는 방법은요.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여기서 평균이 이렇게 쓸게요. 뮤가 평균이에요. 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달러, 달러 안에 시그마. 시그마가 표준 편차입니다.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훈련셋도 그리고 테스트셋도 특성을 변환을 하는 겁니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들여쓰기 때문에 밑으로 좀 내릴게. 이렇게 하니까 얘가 또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얘를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를 써버리는 게 낫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 노트 작성하느라 딴 데다가 좀 시간을 좀 허비하긴 했는데,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먼저 나누시는 거예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먼저 나누셔서 훈련셋에서의 평균과 훈련셋에서의 표준 편차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셋의 평균과 훈련셋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값들을 변화를 해요. 그럼 당연히 훈련셋에 있는 값들은요.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근데 테스트셋의 값들을 변환할 때도요. 테스트셋 자체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테스트셋의 값들을 변환하냐 하면 훈련셋에서 찾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테스트셋의 값들도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정규화도 마찬가지예요. 정규화의 개념은 정규화의 개념은 그 최소값이 0이 되고 최대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 공식으로 써보면은요. 공식으로 써보면 변환된 값을 x normalized라고 할게요. norm이라고 할게요. 변환된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d 브렉 분자 분모인데 x에서 무엇을 빼주냐면 최소값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필요한 게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야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야 어떤 변수 x의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변환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어디서 찾는 거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셋, 훈련셋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특성값들을 변환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테스트셋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전체 49마리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죠? 극단적으로 그 49마리를 다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49마리에서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훈련이 끝난 모델한테서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150g짜리 그리고 25cm짜리 물고기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테스트 셋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테스트 셋에서 훈련 셋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49마리를 전부 다 훈련 셋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70%인 35마리만 훈련 셋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훈련 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 셋은 만약에 우리가 그 49마리의 물고기를 전부 다 훈련 셋으로 사용하고요.
테스트할 때는 아까 가상의 물고기라고 우리가 설정했었던 그 물고기 한 마리만 테스트 셋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마리에서 표준 편차가 의미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최소값과 최대값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테스트 셋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한 마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정하는 게 뭐냐면 테스트 셋은 훈련 셋의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표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표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교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테스트셋도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특성을 변하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으면 아까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이 파란색 점들이 훈련셋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세트에서 무게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길이 평균이 있을 거잖아요. 무게의 표준 편차 있겠죠. 길이의 표준 편차 있겠죠. 그러면은 무게를 변환할 수 있을 거고 길이도 변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빨간색 점도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빨간색 점의 무게도 변환을 해야 되고 빨간색 점의 길이도 변환을 해야 되죠. 누구의 평균과 누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35마리 물고기 파란색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값도 변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가 150g, 25cm가 있었잖아요. 그럼 150g이라고 하는 걸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평균, 나누기, 시그마, 표준 편차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한 마리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디에서 가져온다? 나머지 35마리 훈련 세트에서 가져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 150g이라고 하는 게 다른 무게로 변환이 되겠죠. 그죠? 25cm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25cm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여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뭘로 가져올 거냐? 여기 있는 물고기 길이의 평균과 물고기의 길이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얘를 어떤 변환된 값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특성 스케일링을 할 때에는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훈련셋 표준화를 하든 정교화를 하든 표준화를 할 때에는 훈련셋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고 그 평균과 표준 편차로 훈련 셋도 테스트 셋도 똑같이 변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교화를 할 때에도 훈련 셋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훈련 셋도 값들을 변환하고 테스트 셋도 값들을 변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테스트 셋이 한 개만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트 셋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기 전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버린다라고 하면 그럼 알고 있는 데이터 전체의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델을 훈련시키게 되면 훈련하는 모델이 테스트셋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테스트셋의 용도가 뭐냐면 테스트셋의 용도는 머신러닝 모델은 한 번도 학습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테스트셋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학습하지 않았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평가를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테스트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머신러닝 모델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테스트 셋에서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한다거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테스트를 위해서 딱 띄워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걔네들은 절대로 훈련생한테는 알려주면 안 돼요. 나중에 정확도를 계산할 때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정확도를 계산할 때. 그래서 훈련 셋에서의 평균과 표준 편차, 훈련 셋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만 이용해서 변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용어도 중요하니까 굵은 글자로 할게요. 정교화도 굵은 글자로.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까지 하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실제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와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 15분 정도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